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승 도산전문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의 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각 0건, 인가 성공률 100%를 유지해왔습니다. 개인 파산 역시 면책 성공률 100%입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 일처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류 좀 내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변호사님께 맡기면 제가 할 일은 없는 거죠? 한 의뢰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무소에서는 걱정 말고 기다리기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혼자 준비했는데 서류 미비로 3번이나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준비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한지,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제가 타 사무실에서 기각된 사건을 맡아 성공시킨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준비 과정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자세히 준비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고,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 목록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생활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류의 진실성, 숨기면 실패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거나 지출을 부풀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기각됩니다. 더 나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40대 회사원 A씨는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 급여에서 부인 명의로 부었던 적금 3천만 원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죠. 부인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다시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부인 명의 적금도, 작은 부채도, 심지어 자녀 학원비까지 상세히 기재했죠. 대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히려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숨기는 게 더 스트레스였거든요. 진실한 서류 작성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실제 생활비를 근거 있게 작성하세요.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기억하세요. 법원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2번째 성공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5년이나 걸린다니 차라리 많이 내고 3년에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회생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합니다. 처음에 무리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자영업자 B씨는 처음에 월 200만 원 변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 잘 되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변제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저와 준비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월 8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죠. 현재 2년째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변제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가끔 여분이 생기면 변제일
내일 전에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의 원칙, 최저 생계비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세요.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보수적으로 계획하세요. 가족의 생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제금 내느라 밥 굶으면 안 됩니다. 살면서 갚는 거지 죽으면서 갚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전략,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기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법원마다 다른 실무, 판사마다 다른 관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대응, 예상치 못한 변수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C씨는 처음에 혼자 개인회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서류도 직접 작성했죠. 하지만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결국 저를 찾아오셨고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권자 이의에 대한 상세한 소명서를 작성하고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을 설득했죠. 변호사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법원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최신 판례와 법령 개정을 반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기에 지금까지 기각 0건, 인가 성공률 100%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진실한 접근, 그리고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성공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D씨는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서류 미비였죠. 주체증명서 일부가 누락되었고 소득 증빙이 불충분했습니다. 저와 다시 준비할 때는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채무 내역을 확인했고 3년치 소득 자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은닉하려다가 꼬리가 밟혀 문제되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사진 자료 등을 동원해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보완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이전에 누락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번에는 서류가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0대 회사원 F씨는 개인회생 신청 후 대부업체로부터 강력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죠. 이런 경우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F씨의 특수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죠.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결국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원래 제출했던 계획대로 인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인회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빚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감당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창피해서 못하겠다 하다가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분들, 제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인회생 성공의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서류의 진실성, 최소한 변호사에게는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둘째, 꾸준한 변제 의지, 무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셋째, 전문가의 전략,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진실한 준비, 꾸준한 실행, 그리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용기를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실패하면 어쩌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정말 새 출발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고객을 돕는 것이 한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저와 함께 그 길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에만 함께 하겠습니다. 첫 편에서는 왜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집과 차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즈가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기를 돕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백승의 두산 전문 변호사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